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영화계를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른편에 앉아있는 명주군. 예, 저번 방송 3시간 30분의 필리버스터를 마쳤어요. 영화 쪽에 필리버스터를 마친 이명주입니다. 안 그래도 요즘 필리버스터가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 명주가 때 3시간 넘게 혼자 계속 떠드느라 필리버스터가 말도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반박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 실세 권력은 제가 아니에요. 저는 소수자일 뿐이지. 너가 야당이다? 예, 저는 소수파. 어디도 속하지 않은. 그치, 그때도 내가 녹음할 때 길다고 좀 자르라 그랬지 뭐. 예, 막 그러고요. 편집자도요, 듣다가 2시간 10분으로 줄인 거예요. 예. 참다 못해가지고. 3시간 한 40분가량 혼자 떠들었지. 예, 혼자서 떠들었는데. 필리버스터가 얼마나 어려운 건지. 예. 그것도 서서 10시간 넘게 말씀을 하시니. 저는 권력에 짓눌렸어요. 네, 그렇답니다. 예. 네, 제 맞은편에 있는 스미스. 예, 안녕하세요. 그리고 저 허효식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다룰 영화, 요즘 한창 화제가 되고 있는 영화죠. 데드풀입니다. 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제작 배급 마블 엔터테인먼트와 20세기 폭스 20세기 폭스 코리아에서 배급하고 수입을 했습니다. 예. 로튼 토마토에서 84%, 메타크리틱에서 100점 만점에 65, IMDb에선 8.8, 북미 영화 티켓 판매 사이트 판당고라고 있어요. 여기에서는 판당고. 예. 100점 만점에 93점을 기록했고 예매율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제작 배급사를 잠깐 얘기를 드리면 20세기 폭스에서 만들었는데 예. 워낙 유명한 영화사라. 예, 잠깐 얘기를 드리자면은 네. 제가 이거를 배급사 시사회 같은 걸 갔었는데 얘네들이 진짜 작정을 하고 홍보에 열을 그렇게 올리는구나. 작년에 테스트 영상 유출되고 1년 동안 떡밥은 계속 뿌려댔어 진짜. 사람들한테 받아 먹으라고 제발 좀 막 그러면서. 나도 작년에 개봉한 줄 알았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2015년도에 개봉 아닌가? 막 이렇게 착각했을 정도로 막 했단 말이야. 머리에 뒤집어 씌는 비니라든가 병품들도 내걸었었는데 네, 코스프레 하고 온 사람한테도 또 무료로 표를 나눠줬었단 말이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진짜 마블 팬들을 계속 끌어들여갖고 시사회를 했는데 마케팅은 굉장히 잘했구나. 20세기 폭스 코리아가 네. 이 영화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심정으로 하는 것 같아가지고 네. 딱 멀리서 지켜보는 나로서는 안타깝다? 그런 기분까지 들더라고. 그게 사진도 제발 좀 부탁인데 비니 쓰시고 한번 찍어주세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좀 불쌍해 보이기까지 하는. 그 정도로? 근데 결과적으로는 흥행했으니까 뭐. 그렇죠. 대박을 쳤죠. 예. 뭐 20세기 폭스 잠깐 전작을 말씀드리면 뭐 왕과나, 사운드 오브 뮤직, 나홀로 집에 시리즈, 다이아드 시리즈, 스타워즈 시리즈, 타이타닉, 아바타, 엑스맨 시리즈 등등등 겁나 많죠. 인디펜던스 데이도 있고. 네. 나니아 연대기 시리즈도 있고. 나니아 연대기는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킹스맨도 있었죠, 작년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잘만 하면은 이게 그 정도의 대박을 칠 수 있지 않을까. 한 600만 정도 됐었거든요, 킹스맨이. 네. 그나마 작년 초반에는 수상한 그녀가 그래도 대박을 쳐서 한국 영화가 좀 버텨냈는데 이번 연도는 초반부터 한국 영화가 좋지가 않아서 벌써부터 데드풀이 빵 터트려가고. 네, 전 2월까지 버렸어요. 지금 기양이랑 동주가 좌석 점유율면이라든가 그런 거 좀 올라왔다고 그래서 희소식인가 했는데. 네. 20세기 폭스는 요즘 한국 영화에도 투자를 하기 시작했는데 런닝맨이라는 영화가 예. 그거를 신하균 나왔었던. 시작으로 슬로우 비디오, 나의 절친 악당들, 그리고 이번 연도에 개봉을 하겠죠. 곡성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세기 폭스 코리아에서. 형이 블라인드로 곡성을 봤대는데 말장난 하자면은 진짜 곡소리 난다고. 곡소리 난다고? 곡성 보러 갔다 곡성 된다고? 형도 엄청 기대하고서 갔나봐. 그런데 야 이거 좀 아니지 않냐? 그러고서는 왔다 오는 후문이 좀 있어. 명준의 형도 한번 초대를 해야겠는데 말씀을 너무 잘하셔. 아재 개그. 내가 조금 과장돼서 얘기하는 거 없지 않아 있는데 재미 그냥 없었다고 나한테 그러더라고. 우리나라 시장이 확실히 커져서 20세기 폭스 코리아에서 투자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소식이라고 들려집니다. 네. 다시 돌아와서 데드풀의 현재 해외와 국내 수입 그리고 관객 수 부분에 대해서 스미스 군이 좀 얘기를 해주시죠. 지금 시각 기준으로 월드와이드 박스 오피스는 5억 2,900만 달러. 그러니까 2월 28일 현재. 북미에서 2억 6,300만 달러고, 네. 해외에서 2억 6,600만 달러 정도. 근데 이 영화가 약 5천만 달러로 지금 제작한 영화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블 히어로물 중에서는 굉장히 저예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뭐 몇 배야? 몇 억을 지금 한 벌었나? 9배 정도 번 거지. 이게 요즘에는
중국의 이 큰손들이 깔려 있어서 저번에 미니언즈도 한번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중국에는 개봉 못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중국에서 이게 개봉을 했다면은 내 생각인데 여기서 한 10억 달러만 플러스 시켜도 그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봐요.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아. 예, 확실히 그럴만도 한 게 이게 어떻게든 수정해서 개봉을 하려고 했었는데 실패로 돌아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데드풀 자체 의미가 없어진다고 뭐 그렇게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주로 흥행한 나라들 보면 영국에서 3,700만 달러 정도, 영국이 제일 많이 받고 그 다음에 러시아에서 1,800만 달러, 네. 프랑스에서 1,700만 달러, 호주에서 1,900만 달러, 브라질에서 1,200만 달러, 한국에서는 1,100만 달러, 그 정도. 한국 관객은 246만 명. 지금 50 정도 되네. 뭐 작년에 킹스맨 전체를 그대로 밟고 있는 것 같아서 재밌는 것 같은데, 이 영화가 마블 영화 중에서는 첫 주차에 가장 흥행했다고 알고 있고, 트리비아를 얘기하자면은 데드풀이 워낙 말장난을 심하게 많이 하기 때문에 캐릭터 자체가 되게 수다스럽죠. 그래서 한국이나 기타 다른 나라에서 농담하는 걸 좀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게 많아서 좀 많이 걱정을 했는데, 그거 때문에 황석희 번역가를 굉장히 상을 주자는 식으로 막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번역을 굉장히 잘했다는 호평을 받고 있어요. 심지어는 어제인가 그럴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어제인가 그럴 건데, 그러니까 녹음하는 시점에서 황석희 번역과 함께하는 GV 시간을 가져보자 그래가지고 무대를 마련했더라고요. 어떻게 자신은 번역을 했는가. 그런데 자기가 검색어 순위에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가족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가족들이 야, 너 뭐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좋은 의미가 아니라 너 뭐 어디 잡혀 들어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후문이 들리던데요. 예고편에는 욕이 안 나왔는데 극장 가서 보니까 아예 제대로 그냥 욕을 써놨더라고, 자막. 19세 아니었으면 안타까울 뻔했지. 보기 전에 예습하라고 황석희 번역가가 올려놓은 글도 있었고, 이미 한번 본 사람들한테 이런 장면이 이런 뜻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번역을 했었다, 뭐 이런 글도 쓰고 그랬었더라고요. 그리고 속편을 제작을 못할 거라고 뭐 영화 내에서 얘기했었는데, 지금 워낙 잭팟을 터뜨려서 2018년에 속편 개봉 예정이 돼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거물급들도 몇 명 나올 거라는 후문이 있네요. 마블 영화를 저희가 1년 넘게 영화계를 진행하면서 처음 다루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데드풀이 어떤 위치에 존재하는지. 그러니까 뭐 데드풀은 마블 캐릭터 중에서 안티 히어로 역할을 맡고 있지. 여러 다른 슈퍼 히어로들에 비해서 사파적이고 개그에 좀 더 특화되어 있는 캐릭터지. 자기가 그냥 자기 할 거 하면서 말로 때우고 다니고 그런 캐릭터지. 마블 시리즈가 굉장히 90년대 초반부터 계속 진행돼 있는데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지가 궁금한데. 사실 근데 뭐 그렇게 특별한가? 한국에도 비슷한 거 있잖아. 어떤? 삼국지. 미국에는 슈퍼 히어로물이 유행이지만 동양에는 군단 문학이라든지 무협지라든지 그런 것도 있잖아. 뭐 미국에는 배트맨이 있다고 하면 한국이나 중국에는 영웅문 시리즈가 있을 테고 유럽에선 반지의 제왕 시리즈 같은 게 있겠지. 그러니까 결국은 영웅이나 신화에 대해서 다루는 작품들은 세상 천지 어디에나 어느 시대에나 있었고 그것을 다루는 형식이 지역과 시대에 따라 조금씩 다른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롤랑 바르트 같은 경우는 슈퍼 히어로에 대해서 우리 시대의 그리스 로마 신화 뭐 이런 거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그런 거하고 비슷하잖아. 그리스 로마에 나오는 신들이나 슈퍼 히어로에 나오는 그 슈퍼 히어로들이나 성격이나 자신들이 위치한 세계에서 많은 역할이 비슷하잖아. 뭐 그런 점에서 특이한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슈퍼 히어로물의 특징이라면은 그 미국 특유의 정서와 좀 결합되어 있는 게 있지. 미국은 연방정부의 권위가 그렇게 강하지 않은 나라잖아. 현대에 올수록 연방정부가 강해지고 있긴 하지만 원래는 큰 의미를 차지하지 않았고 남북전쟁이라는 것 자체가 연방정부를 승인할 것이냐 거부할 것이냐를 가지고 싸운 전쟁이니까 그때를 계기로 연방정부가 그전보다는 권위가 강화되긴 했지만 어쨌거나 미국은 스스로 자신을 지키는 나라고 국가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결정하는 나라란 말이야. 말하자면 자경단의 정서가 굉장히 강한 나라라는 거지. 자경단?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지만 윈터스본 같은 경우도
그런 영화지. 뭐 거기에 국가가 어디 있어? 법도 없고 무법천지고 자기 자신이 자신을 지켜야 하는 그런 사회인 거잖아. 뭐 그런 사회에서는 이런 슈퍼히어로가 중심이 되는 자경단의 정서가 잘 형성이 되지. 슈퍼히어로들 자체가 법이나 권위를 탈피하고서 스스로의 능력을 통해서 그 정의를 실현하는 이런 협치를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협치라는 거는 정치와 반대되는 개념이지. 정치는 법과 질서와 권위를 통해서 통치하는 거라면 협치는 이 시민들과 백성들의 사적 정의를 실현하는 공적 정의가 아니라 그런 개념에 잘 부합하는 게 슈퍼히어로일 테고 뭐 그 점에서 그런 장르들이 미국에서 번성하는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겠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를 들자면은 미국은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은 나라고 그치. 영웅이라든가 역사적인 레전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할 만한 게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좀 더 슈퍼히어로를 띄워주고 거기에 의존할 수는 있겠지.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사극이 그런 역할을 많이 하잖아. 이순신이라든지 성덕여왕이라든지 세종이라든지 세종이라든지 이성기라든지 그들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잖아. 네. 그들은 누구나 알고 있는 우리의 인물이니까. 근데 미국에서는 그럴 만한 인물이 많지 않으니까 그 역할을 대체하는 게 슈퍼히어로다라는 해석을 좀 해볼 수도 있겠지. 아주 길게 설명해 줬는데 명주군이 박수를 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블과 DC의 네. 좀 얘기하자면은 네. 일단 회사의 계통이 다르죠. 네. 마블은 디즈니 계통이고 DC는 워너 계통이고 네. 둘이 라이벌이고 네. 그러다 보니 대립각을 세우게 되는데 캐릭터 자체도 많이 다르지. 마블은 좀 더 정신없고 정의감이라든지 도덕심이 이것보다는 캐릭터 그 자체의 매력을 좀 더 살리는 이런 그쵸. 것들이 많은데 그래서 가능한 게 데드풀 같은 캐릭터지. 이거는 정말 마블스러운 캐릭터고 그쵸. 그 반면에 DC 같은 경우는 좀 더 심각하고 진지하고 캐릭터보단 이야기에 집중하는 그치 암울하고 네. 정의를 고민하는 그래서 DC는 저스티스 리그잖아. 마블은 어벤져스고. 그쵸. 여기서 일단 캐릭터 차이가 많이 나는 거지. 생각해보니까 마블이나 DC 같은 슈퍼히어로물은 접하기가 좀 쉬운 것 같아. 그냥 데드풀 캐릭터도 이 캐릭터 이해가 되게 쉽잖아. 어떻게 탄생했는지도. 근데 만약 예를 들어서 영웅문을 영화화한다. 너무 거대하고 그 문화를 이해해야지 알 수 있는 내용들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히어로물이 쉽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게 이해가 되네. 영웅문은 드라마도 많이 만들어졌지. 그치. 영화로 만들 수는 없지. 그 거대한 거를. 물론 옛날에 와우 장면 같은 케이스는 정말 잘 된 케이스긴 하지만 그런 거를 하면 백부작이 막 넘어가잖아.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원래는 가족적인 분위기가 많이 있었다고 하면은 요즘에는 세대가 변하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혼자 사는 인구들도 많아지고 폭력에 대한 위협 같은 거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리더에 대한 얘기도 영하게 하면서도 많이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네. 자기 자신을 뭐 지켜줄 수 있는 그런 거를 갖다가 대리만족으로 느끼는 것 같아. 저런 인물들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현대 사회에서도 기계화되고 어디에 약물을 투여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나오는 영웅들이 악에 맞서서 싸워준다는 점 그리고 우리가 사회에 밀접하게 닿아 있는 면들이 있어서 네. 많이 인기를 얻지 않을까 싶은데 DC가 많이 폼이 죽었지. 지금 상황은. 그쵸. 마블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심지어는 마블 자체가 자신감이 생기니까 한 영화에 100명의 캐릭터를 집어넣어버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그쵸. 신의 영역에 마블은 가고 아직 DC는 이번에 배트맨 대 슈퍼맨이 나와요. 네. 그게 만약에 못 뜨면은 격차가 더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봐요. 그리고 지금 팬들 중에서 크리스토퍼 놀란의 배트맨을 기억할 뿐이지 나머지는 별로 그렇게 기억을 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쵸. 맨 오브 스틸을 그렇게 재밌게 본 사람도 없을 뿐더러 맞아요. 마블과 DC 영화 전반적인 거를 저희 명주군이 좀 설명을 하면서 정리를 조금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엑스맨 같은 경우에는 번외라고 생각해도 조금 배제하고 나머지 얘기를 그리고 해주려면 엑스맨은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 편입이 안 돼 있지. 그래? 편입은 안 돼 있어요. 맞아요. 이건 확실히 맞는 말이고 네. 2008년도부터 2012년도가 네. 아이언맨이라든가 헐크, 토르 그리고 캡틴 아메리카 뭐 네. 만나가지고 어벤져스까지 나왔었던 게 그게 1막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나 봐요. 마블 영화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이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 이번에 나왔었던 2편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네. 토르도 나오고 그 다음에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앤트맨까지 해가지고
2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올해부터 개봉하는 작품들 뭐 캡틴 아메리카 시빌 워라든가 네. 닥터 스트레인지 네. 그리고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다시 2 나오고 네. 그리고 스파이더맨이 또 리부트가 돼요. 또 예. 아. 또 뭐 블랙팬서 이번에 시빌 워에서 나오는 캐릭터라고 하는데 제가 이거는 정확한 능력을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어벤져스 인피니트 워라고 해서 네. 3 나오는 것까지 합해서 그게 3막이라고 얘기를 그러면은 지금 크게 보면 총 3갈래네. 어벤져스 이야기, 엑스맨 이야기, 그렇지. 그리고 DC 걔네는 아예 따로 그렇지, 이야기. 따로 얘기. 지금 나올 작품들이 배트맨 대 슈퍼맨이랑 이번에 수어사이드 스쿼드라고 악당들이 나와가지고 히어로가 되는 그런 물이라든가 원더우먼 그리고 스미스가 얘기한 저스티스 리그 그런 거라든가 플래시는 영화도 한번 됐었고 요즘에는 미국 드라마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 퀵실버랑 대비가 되는 인물이죠. 그 다음에 아쿠아맨 네. 그리고 샤잠 예. 그리고 사이보그 그린랜턴을 또 리부트한다고 그러는데 그린랜턴 또 나온다고? 예. 이게 사람들한테 갈리지. 그린랜턴은 뒤로 미룬 게 이해가 되는 게 딕시를 망하게 한 2개가 있어요. 하나는 그린랜턴이었고 하나는 캐두먼. 캐두먼. 네, 할멜이 나왔던 캐두먼. 그러니까 원래 어벤져스 시리즈가 이렇게 흥행하기 전에 저스티스 리그를 원래 먼저 나오려고 했었잖아요. 네, 먼저 그렇게 나오려고 했었으나 네, 그 전에 네. 망해버린 거지. 그렇죠. 캐두먼이랑 그린랜턴이. 그러니까 이게 뜰 줄 알았는데 심지어는 동영상 소개 같은 데에서 보니까 그린랜턴을 기점으로 저스티스 리그에 대한 발판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고 그러죠. 예. 그래서 원래 영화로 돌아오면 예. 라이언 레이놀즈가 그린랜턴이잖아요 원래. 근데 거기서 저스티스 리그를 아주 시작도 못하게 만들어놓고서 여기서 이제 데드풀로 와서 얌체같이 아주 흥행을 해버렸죠. 예, 얌체같이 정말 데드풀 같은 행보 아닌가. 그리고 감독은 톰 밀러 감독인데 사실 신인이나 다를 바 없어요. 예, 예. 정보가 많이 없어서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 감독이라고 해요. 네, 고용 감독. 그리고 주인공 데드풀 역할을 맡은 라이언 레이놀즈. 전작을 말씀드리면 블레이드 3, 저스트 프렌드, 엑스맨 탄생 울버린, 페이퍼맨, 베리드, 그린랜턴, 그리고 R.I.P.D, 우먼 인 골드, 그리고 이번에 데드풀입니다. 뭐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그린랜턴에서 거하게 말아먹고 데드풀로 돌아왔는데 참 행보가 웃겨요. 그러니까 말 언어 뱉는 거 자체도 자기를 까면서 시작을 하잖아요. 네. 전작 얘기를 해보자면은 네. 베리드도 우리나라에서는 극장 자체 내에서는 그렇게 인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다운로드 서비스를 가더니 이게 폭발적으로 다운로드 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소재가 워낙 독특하니까. 네, 소재가 워낙 독특하기도 했었고 근데 라이언 레이놀즈가 우리나라에서는 유명하다고 생각은 안 했어요. 그쵸, 인지도가 좀 떨어지죠. 예, 우리나라에서는 인지도가 없으니 한 번쯤 내한하지 않겠느냐라는 조심스러운 말들도 있었으나 결국에는 태국이었나? 어디로만 갔었다는 그런 소문이 있죠. 뭐 우리나라에는 해피 병신년 하면서 동영상으로 인사를 하더라고요. 예, 절박했다고 그랬잖아. 그 20세기 폭스 코리아가 다 맞춰갖고 그걸 또 했나봐요. 또 촬영을. 네. 간단하게 가십거리를 얘기하자면 2007년 미국 피플지가 선정한 가장 섹시한 배우 3위, 2008년 피플지 선정 가장 섹시한 남자 중 1명, 2004년에 가수 엘라니스 모리셋이랑 약혼을 했었지만 2006년도에 취소를 했고 2008년에 스칼렛 요한슨이랑 결혼을 했었죠. 그리고 2010년도에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2012년에 블레이크 라이블리랑 결혼을 한 후에 잘 살고 있다고 해요. 지금 뭐 블레이크 라이블리 얘기를 들어보면 데드풀 연기가 그냥 라이언 레이놀즈 그 자체라고, 그냥 평소에도 저러고 다닌다고 뭐. 그래갖고 그 나중에 기사 같은 거 보니까 라이언 레이놀즈가 수트 다 입고 혼자서 떠버리는 장면이 있었대. 그러니까 촬영 전에도 계속 쉬지 않고 떠버렸대. 그냥. 농담이랑 농담을, 그러니까 머릿속에 있는 걸 다 표출을 한 거지. 그 전 작품들이 우먼 인 골드는 제가 한번 보라고 얘기를 드렸었던 작품인데 거기에서도 변호사로 나오는데 오히려 헬렌 미렌이라는 배우가 있어요. 그분이 너무 부각이 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좀 묻힘감도 없지 않아 있었거든. 베리드도 다운로드 받아본 사람이나 알아보는 정도고 그린랜턴이야 망작이었으니까 사람들이 왜 저러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울버린의 수화 정도? 그런 식으로만 인지가 됐어가지고 나도 점잖은 사람인 줄 알았어 그냥. 근데 이번에 완전
180도 변한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상생활도 그렇다고 그러니까 좀 놀라긴 했지. 후문으로는 데드풀 복장도 훔쳤다 그러더라고요. 예. 영화 거기서. 아, DC랑 잠깐 비교를 해보자면은 네. 배트맨 대 슈퍼맨 촬영했었던 네. 베네 플렉이 혹시 배트맨 의상 가져가도 되겠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10만 달러만 내고 가세요. 10만 달러? 그러니까 바로 포기를 했지. 그런데 라이언 레이놀즈는 이 새끼는 진짜 골 때리는 게 그냥 입고 갔대. 나중에 편지 한 장 띡 남겼대. 아, 감사합니다. 그러고서. 아, 근데 뭐 제작비를 많이 배우고 됐다고 하더라고. 라이언 레이놀즈가. 근데 그 수트 자체도 10만 달러까지는 아니더라도 비쌌다고 그러던데. 비싸겠지. 재질 보니까 좋아 보이던데. 그러니까. 네, 하여튼 데드풀 굉장히 재밌어 하고 본인이 좋아해서 적격이지 않나 싶어요. 예. 네, 그럼 다음 배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모레나 바카린이고요. 바네사 칼리슨 역할을 맡았습니다. 네. 전작으로는 세레니티, 스타게이트, 스파이 그리고 데드풀에서 나왔었는데 네. 영화보다는 사실 드라마로 굉장히 알려져 있는 배우입니다. 파이어플라이, 스타게이트, V, 홈랜드, 고담 등등 호평받는 드라마 시리즈에 많이 나왔었고 브라질 출신인데 굉장히 미인이에요. 굉장히 미인이죠. 네. 그래서 뭐 드라마로 좀 많이 알려졌는데 드라마에서도 주연으로 시리즈를 굉장히 많이 찍어서 앞으로도 뭐 히어로로 활동한다는 것 같던데요. 원작에서는 데드풀이 이렇게 탄생한 건 맞는데 자기 여자친구한테 다시 가진 않잖아. 영화에서는 자기 원래 여자친구한테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원작에서는 안 그런 걸로 알고 있어 난. 그래서 결혼도 다른 애랑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능력이 이제 카피캣이라고. 아, 이 여자 예, 그 뭐냐 예. 바네사 칼리슨이. 그러니까 능력을 복사하는 거지. 그 신체라든가 무시무시한 능력을 가지게 되죠. 데드풀 자체도 자가 1인이라고 그래가지고 필링 팩터 소재로 이제 능력이 나오기 때문에 그쵸. 진짜 그 성격대로 둘 다 가는 건가? 그렇게 해서 기대를 잠깐 했었긴 했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럼 다음 배로 넘어가겠습니다. 에드 스크레인, 에이젝스 역할을 맡은 프란시스죠. 네. 전작을 말씀드리면 왕자의 게임 시즌 3에 나왔고 네. 일메너스, 트랜스포터, 그리고 이번에 데드풀입니다. 네. 그리고 트랜스포터 같은 경우에서도 잠깐 나오기는 했었는데 네. 유럽판이었던가 나왔었던 걸로 내가 기억을 하는데 리필드라는데 2010년에 나온. 그러면은 거기에 나왔었던 사람이 맞네요. 확실히 주인공이었어요. 다음 배우는 TJ 밀러, 네. 위즐 역할을 맡은 그러니까 친구 역할이죠. 친구. 네네네. 전작으론 언스토퍼블, 드래곤 길들이기에서 성우를 했고 세상의 끝까지 20일, 트랜스포머, 그리고 데드풀에서 나왔습니다. 사실 이 TJ 밀러가 맡은 위즐 같은 경우에는 원작에서는 스파이더맨 친구라고 알고 있는데 나는 내용상 뭐 어떻게 꼬여갖고 데드풀이 자기 조력자처럼 만들었다고 뭐 그렇게 난 들었어. 그러니까 이게 데드풀이 잘 하면은 스파이더맨이랑 같이 뭐 콜라보레이션을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 둘이 워낙 친하게 나오잖아. 뭐지 근데 또 판권 문제가 또 있고 이러니까 결국에는 뭐든지 돈과 결부가 되기 때문에 원래 스파이더맨은 소니 거였지. 그러니까 소니에서 마블로 넘기면서 다시 리부트가 되는 거고. 네, 다음 배우로 넘어가서 엔젤 더스트 역할을 맡은 지나 카라노. 전작은 일단 말씀드리면 블러드 앤 본, I am 브루스 리, 분노의 질주 더 맥시멈에 나왔었는데 격투 선수였죠. 여자 격투 선수. 네. 지금은 은퇴했어. 네, 지금 은퇴했고 커투어 소속의 여성 MMA 파이터고 랜디 코투. 네, 8전 7승 1패입니다. 굉장하죠. 173cm에 75kg. 뭐 데뷔는 2006년도에 레티시아 페스토바를 KO 시키면서 데뷔를 했다고 하는데 2010년에 은퇴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리고 2.6% 시청률로 미국 내에서 역대 최고 MMA 시청률을 기록한 바가 있었답니다. 아드레날린 수치를 높여서 자기의 인간 본연의 그 힘을 끌어모아서 최대 수치로 올려가지고 싸우는 게 그게 능력이래. 근데 나는 뭐 그런 능력치 안 올려도 일반적으로 데드풀이랑 1대1로 붙어도 진뭉개 버릴 수 있는 막 그런 능력이 있는 것 같아서 이미지 자체가 강해 보인다 그랬어요. 뭐 남자랑 비교하면 더 락이 있겠는데 연기가 그렇게 막 뛰어나진 않는 배우라고 하더라고요. 전작을 다 보진 않았는데 그냥 얼굴 대고 MMA 파이터 그러니까 액션하는 여자 섭외할 때 쓰는 거지. 뭐 더락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연기도 꽤 괜찮지 않았나? 더락은 레슬링 선수니까. 하긴 레슬링 자체가 선수는 연기가 떨어질 수가 없지 절대. 그렇지. 맞아. 그럴 수밖에 없어. 애초에 지금 프로레슬링이 망하고 있는 것 자체가 프로레슬러를 제대로 하려면은 요구하는 재능 자체가 워낙 광범위한데 그런 재능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이 프로레슬러를 할 이유가 없거든.
그래요? 분노의 질주도 얘기를 하자면은 거기에서 론다로우지가 잠깐 나오잖아요. 네, 그죠. 그냥 격투만 딱 하고 딱 치고 빠지고 하는 거예요. 예. 더락도 지금 헐리우드에서 버는 돈이 레슬러 시절보다 훨씬 많으니까 레슬러 할 이유가 없는 거지. 자, 1부는 이 정도에 마치도록 하고 2부에서는 데드풀 영화에 대해서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